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천요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데 궁궐 터이지 않을까라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건희 집보다 더 작습니다. 모든 증거들과 모든 기록들을 이제 조작을 해서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해도 자세히 살펴보고 하면 그 흔적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원래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황산벌을 이제 진격을 할 때 그러면 계백 장군이 5천의 결사대로 막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류강단의 한반도 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립하면서 대륙백제, 주류강단에서는 대륙백제는 허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증거를 내놔봐라. 대륙백제에서는 사서의 기록을 가지고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서로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대륙백제도 있었고 한반도 백제도 있었습니다. 후백제 말고요. 교논에 실제로 한반도에도 백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2년 전쯤인가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후에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고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추후 이제 설명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백제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대륙백제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 백제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륙백제는 무엇이고 한반도 백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선 대륙백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백제가 요소를 경락했다는 요소 경락설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가 요소로 진출을 했다, 이 얘기 같은데 이 얘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한반도에 있는 백제하고 그리고 대륙에 있는 그 하북성에 있는 그 백제는 다른 백제입니다. 다른 백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뿌리는 같지만 줄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반도 백제도 성립을 하고 대륙 백제도 성립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추후에 이제 요소 경락술로 이제 진출을 한 게 아닌가, 요소로 진출한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이 생기게 된 건데 우선 제가 백제 본기를 읽어봐 드릴 거예요.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가능하기를 생각하건대 이곳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 한수를 띠처럼 누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한과 지대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저는 이제 미추홀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진저우시나 잉커우시 쪽인데요. 그 바레만 동쪽에 있는 그 바다, 이제 갯벌이 있고 질퍽한 그런 땅이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요동의 이제 동쪽이다 보니까 연산산맥의 우측, 그 바레만 그 바닷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쪽이 요양시라던가 그리고 심양시, 이쪽이
고구려가 있었고 그 밑에 바닷가가 비류가 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국사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중국 정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삼국사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강남 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에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례성으로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태평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다가 후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하였다. 그 후 올 때 백성들을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이제 백제라고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백제가 왔다고 한 거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비류가 아까 방금 얘기했겠지만 잉커옷이 바레만 쪽에 있다가 다시 서쪽으로 원조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이후에 백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정사의 과거의 기록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백제 봉기하고도 일치하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가 요동을 이제 경락을 하자 그리고 이제 백제도 진평군과 요소군 두 개의 그 군을 설치해서 그 백제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그 기록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서 기록과요. 두 번째 송서의 기록인데요. 백제는 그 시초가 동의의 사만국인데 사만의 그 하나는 마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한이요 또 하나는 변한이었다.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개의 국가가 있고 마한은 54국이 있었다. 큰 나라는 1만여 가구. 큰 나라가 1만여 가구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는 그 수천 가구로서 모두 10여만 호가 되었는데 백제는 곧 그 중에 한 나라였다. 뒤에 점점 강대하여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백제가 나중에 76만 호지 않습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평 백제에 비해 보면 백제의 인구는 620만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76만 호, 한 가구당 8명, 9명, 그 정도 환산했을 때 600만 이상이 되거든요. 한 가구를 5명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현대사회라든가 근대사회에 5명으로 보는 거지. 과거 같은 경우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형제들 하면 기본 못해도 7, 8명이고 많은 집안에는 1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귀족 같은 집안에는 굉장히 수백 명 가까이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밭도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를 5명으로 계산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요서군과 진평군을 이제 경락을 해서 이제 백제를 건국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방의 이남 땅, 그 이남 땅을 이제 경락을 하면서 이제 마한 땅을 이제 흡수를 한다. 그 마한 땅은 한 10만 호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한 70만,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마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한의 그 동쪽에는 누가 있다? 진한이 있는 거고요. 그 마한 속에 백제가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한의 동쪽에는 그 진한이 있는 거고, 진한 속에 사라라고 해서 사라가 그 진한을 이제 하나하나 흡수를 하면서 이제 신라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초고왕이 그 대방의 그 이남 땅을 흡수하고 병합하면서 백제의 땅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삼국지 위서나 고대의 그 기록을 보면 한해 그 영역은 사방 사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선거리로 사천리는 아니죠. 뭐 산악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수로를 통하거나 이렇게 측정했을 때 사천리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직선거리에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적용을 하면 실제로 사방 한 사천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쪽으로는 이제 진안이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마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가게 점포가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꼭 양심 없는 자들이 그 주변 일대에 이름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점포를 엽니다. 그러면서 또 메뉴판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조백제가 하북선에서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이 마한을 점령을 하면서 백제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한반도에도 이 백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또 건국을 해요. 위서 백제국은 그 선조가 이제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천여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소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소해라고 하면 한강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소해. 지금까지 서쪽으로 남쪽으로는 이제 대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해는 강이고, 그리고 대해가 아닌 소해가 나왔는데, 소해는 제가 볼 때 한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해라는 표현,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천여리에 떨어져 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봤을 때 한강 북쪽 400리 정도는 이제 북한 지역은 고구려 초기와 중기 지역의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은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왕건이 거기다가 이름을 일컬어서 평양으로 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천여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전혀 충돌되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주소의 백제전입니다.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만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자, 온조백제도 부여의 별종이고, 지금 여기에서 주소나 위서 얘기하는 것도 부여의 별종입니다. 똑같은 부여의 별종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게의 점포가 이름이 간판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게는 두 개입니다. 주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게에.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만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구태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큰 바다에 경계지어 있다. 대해와 접해 있다. 동서의 길이는 450리고 남북은 900여리이다. 독은 고마성이다. 나왔습니다. 이 한반도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나 비류가 아니라 같은 계열의 구태라는 사람입니다. 구태라는 사람이 한반도에다가 나도 이제 한반도에다가 대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백제를 세울래라고 해서 이 구태가 백제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한반도에다가 분명히 이 구태 백제는 서쪽과 남쪽에는 대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신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다. 동서남북 명확하게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태백제는 한반도 백제인 거예요. 동서로 450리이고 남북으로 이제 900리이기 때문에 이 남해안에서 이제 북쪽으로 900리를 가보면 그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뭐 한성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남해안에서 북쪽 한강까지 이제 900리거든요. 그래서 900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쾌하구만. 왕의 성은 부여시로 어라라 부르며 백성들을 이제 건길지라고 부르니 이는 중국말로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왕의 아내는 어륙이라고 호칭하니 중국말로 왕비라는 뜻이다. 답 나왔잖아요. 이거는 온조가 건국한 그 대륙백제의 그런 임금을 호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반도의 이제 자체적인 그런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사에 보면 어라라는 내용이 있나요? 어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뭐라 하라도 된 듯 싶든지. 지금까지 중국 정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국의 대륙에 있는 그 황제국들이 중국의 그 관직에 그런 거를 이제 내리고 그리고 백제왕이라고 책봉하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무엇이냐면 아마 그 중국 측에서 그 편찬하는 그 관리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새로운 백제, 한반도에 있는 새로운 백제의 그 사신이 와가지고 지네 나라 임금은 어라라고 뭐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특이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라하의 부르심을 받고 왔나이다. 그 온조 백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한반도에 있는 그 백제는 지네 그 국왕을 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라라고 부르는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라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만약에 이게 지금 온조 백제에도 어라라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구태 백제도 어라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온조 백제에 있는 그 거기에도 어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주소에.
애초에 처음부터 동서로 450리고 남북으로는 900리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도 대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신라가 있고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잘 들으셨어? 그러면서 대박 남쪽으로 이제 마한을 이제 경락하는 그런 스토리의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동이열전인데요. 백제의 그 대박 남쪽으로 이제 근초고왕이 그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국왕을 이제 살해하기도 하고,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식으로 백제의 그 국력이, 그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반도의 구태백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구태백제의 그 스토리하고 그 온조백제, 대륙백제의 그 스토리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대륙백제. 그런 이제 음모론이 발생이 되고 그런 건데 간단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간판이 두 개란 얘기예요. 점주도 다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점주의 그 부모는 똑같다. 둘 다 부여의 별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이렇게 간판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르다고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나라야. 같은 나라고 그런 거 없어. 대륙백제라는 거 없어.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대륙백제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그냥 학자들이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 백제인데 그러면 대륙백제는 우리의 역사라고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같은 그 부여의 계통이고요.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중원에 있는 그 황제국은 어차피 동이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랑캐라고 하기 때문에 지네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랑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오랑캐라며. 그러면 걔네들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은 부여의 계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 있으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닌 거 아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깔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파악할 때는 그 정확한 지도 위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고서 그 지도를 찾아가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 찾는 겁니다. 제가 낙하암만 한 5번 정도를 가봤거든요. 제가 겨울에 황포도 담배를 타봤는데, 물론 백제가 멸망할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엉뚱한 지도를 올려놓고서 그 길을 찾다 보면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10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서와 주서에는 한반도 백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대륙 백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징이 이제 편찬을 한 건데, 대륙 백제하고 그리고 한반도 백제하고 섞여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미묘한 차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료를 보면 마한, 진안, 변안의 영토는 사방 사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에서 사방 사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아닌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사방이라는 단어, 사방 사천리든 이천리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동서로 천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북으로는 이천리가 되고 삼천리는 될 수 있으나 그 동서로는 천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방 사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요. 신라가 처음에는 작은 국가였지만, 그 신라는 원래 사라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라였는데 양자간 동쪽 끝쪽에 있습니다. 동쪽 끝쪽에 있던 작은 국가가 이제 북진 정책을 통해서 북쪽을 하나씩 작은 국가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산국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주위에 보면 가야도 있는 거예요.
가야국도 있고 많은 국가들을 이제 병합을 하고 그러면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신라가 결국은 산동성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동북에 있던 그 백제와 신라가 결국은 힘과 힘이 맞서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의 백제의 기록을 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말도 하고 우리말도 함께 한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통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조선족과 같은 겁니다. 중국과 중간에서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통역도 같이 하고 두 개의 언어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궁궐터이지 않을까라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건희 집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북진 정책을 하면서 6세기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한반도에서 무슨 울릉도가 우상국이에요? 울릉도가 무슨 외교적으로나 뭐 군사적인 요충지가 됩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독도 문제를 가지고서 동해안에 그 해상에 영유권이 있다 보니까 그 울릉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태평양으로 무역을 통해서 그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울릉도라든가 동해안이 그 중요한 거점이 되고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지. 과거에 1500년 전에 그 동해안에 조그만 섬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었나요?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약을 팔아야지 그래도 알고 있어도 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거는 해대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들과 모든 기록들을 이제 조작을 해서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해도 자세히 살펴보고 하면 그 흔적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의심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심을 가지고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진실이 하나하나씩 수면 위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과연 우리가 배운 역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그 TV로 시청하고 있는 그 대하 드라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교수들이라든가 역사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우태백제, 호남에 있는 그 백제가 고구려보다 그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데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한반도의 호남 지역은 1500년 전에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호남의 인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백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제 찾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무슨 흥이 나겠으며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걸 연구하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역사학자들도 흥이 나는 거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들도 사람이란 말이죠.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거에서 진실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능한 것은 제가 되지 않고요.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에도 형법 제16조가 보면은 그 사실을 모르고서 일으킨 그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거나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이 사실 이게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서 그냥 구태백제와 그 원조백제가 서로 동일한 백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무조건 믿고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 같은 경우는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아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초왕은 그 뿌리가 대륙백제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구태백제, 한반도 백제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답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개토태왕에게 무릎을 꿇은 아시왕은 구태백제일까요? 아니면은 원조백제의 뿌리일까요? 어느 백제의 뿌리일까요? 아시왕. 그리고 강개토태왕비의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백제, 백장, 그 백자는 대륙 백제에 있는 그 온조 백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한반도에 있는 구태 백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숙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제 댓글로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미 그 답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그러면 대륙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반도의 신라는 어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분명히 댓글로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고, 그러면 한반도에는 백제가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또 댓글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대륙에도 백제가 있었고 한반도에도 백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백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한반도에는 신라만 있고 백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개토태양비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는 그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삼국사기의 동이열전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는 어디다? 대륙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역사 프로파일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그래서 5천 명 가지고 신라 5만을 상대하는데 4번 싸워서 4번 모두 백제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백장군 김유신의 5만의 군사를 막았던, 황산불에서 5만의 군사를 막았던 그 계백장군의 얘기, 의자왕의 얘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핵폭탄 하나를 또 투하할 겁니다. 핵폭탄. 아마 타이슨의 핵주먹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그 포인트, 그 핵심 증거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소정방의 그 침투 경로하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